그리고 김정숙 과거에 있는 여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현 정부 검찰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하나로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총선이 이렇게 참패로 끝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구나라는 거 하나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는 안 하자는 거구나. 자, 90년대 보는 것도 아니고 삼김 정치 보는 것도 아니고 장관 기자 삼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3명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의미하는데요. 김 여사가 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로 당선된 김민전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수수에 대한 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이렇게 3명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병민 최고. 이 김건희 여사만 특검 추진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지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총선 참패 이후에 멀어져간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왔지만 거기에 맞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가 국민들께서 묻고 또 여기 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또 수사의 기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얼마든지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과거에 있는 여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현 정부 검찰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하나로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아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였던 정면 돌파 하시라 이런 의견들을 한번 받아들이겠고요.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여사 특검 타당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비교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삼김 여사 특검을 얘기하려면은요 그 의도를 저희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의혹을 진짜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이 오랜 동안 안 하다가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먼저 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걸 해소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좀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총선이 이렇게 참패로 끝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구나라는 거 하나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는 안 하자는 거구나.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민전 당선인의 어떤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김민전 교수 방송에서 제가 많이 뵈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다라는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권력자가 되시니까 무너지시는구나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이제 신설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이 대통령실 직책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부속실에 대해서 아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요. 또 대통령 부인께서 여러 가지 특히 어떤 민심 행보, 정책 행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실의 소통 강화 그리고 또 사회 여러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또 소통하고 그런 모습을 하려면은 제2부속실이 정식으로 필요하다. 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어떤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의견을 뭐 엇갈리긴 하고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전담 보좌할 이 대통령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4%,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2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요. 이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68.1%가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 공식적인 보좌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부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 사건에서 비춰지듯이 비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위험성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는 사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비서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공식적 보좌기구를 통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에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 정부 때는 사실 제2부속실이 있었는데 대체로 있어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없어도 된다 하면서 폐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이제 부활론이 나오고 있고요. 왜 없앴다고 보십니까? 당시에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선된 직후에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마찬가지로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과거의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정기관을 옥죄할 수 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인 공약들을 내고 그 공약들을 실천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과거에 했던 공약들이 다시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럼 민정수석실 부활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제2부속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불거졌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바로잡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작 선후 관계가 지금 제대로 밟히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좀 내용들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전에 사실 설치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좀 타당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